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0.13%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양호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시세 흐름 자체는 그나마 아직 단기적으로는 상방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해주는 하루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간기 수급이 5일 연속 크게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어제 나스닥 폭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7% 가까이 폭등을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이치전지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ESS 배터리나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애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해줬던 7%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왜 못 반영을 해줬냐 2차전지 애들이. 자, 보시면은 테슬라 모멘텀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테슬라 애들이 상승하면서도 우리나라 2차전지 애들이 못 따라가셨던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유가 다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테슬라 모멘텀에 대한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바이오 쪽에 유한양행이 수급을 또 한 번 크게 가져가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재도 한 몫을 좀 해줬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수급의 분산 때문에 못 들어온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사업 전망도 우리가 안 볼 수 없겠죠. 해당 내용은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포스코홀딩스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을 볼 때 어떤 거를 꼭 봐야 되냐면 제조업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P, Q,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세 개를 보셔야 되는데 P는 제품의 가격이고요. Q는 제품의 판매량이고요. C는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고정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개로 인해서 이 기업의 밸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딱 두고 보게 되면 지금 포항 사고로 개수를 끝을 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제대로 돌아가서 800만 톤 중반 수준의 제품 판매량을 좀 기록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 기업의 밸류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철강제 원재료인 철광석의 원가 자체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비가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업 밸류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수요향 그리고 유통에 대한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레포트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P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는 밸류에 마이너스가 된 요소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기꺼이 이제 상승을 나타나줬는데 제품 판매 가격에서 하락이 나타나면서 약간 이러한 밸류적인 측면을 좀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약간 주가는 플랫하게 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좀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부터 이 제품 판매량 자체가 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판가는 하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강만 보실 게 아니라 배터리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배터리 부분에서는 일부 프로젝트들이 이제 준공에 들어가면서 이 초기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손익에는 배터리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2차전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25년부터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은 26년부터 좀 발생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 4분기부터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인하 회장님께서 지금 저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쳐내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에 걸림돌이 되는 협약 같은 것들도 중국 합작법인 같은 것들도 다 거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후 실적 개선은 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 있잖아요. 이러한 우려들은 사실 주가랑은 좀 많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주식은 특성상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이미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턴어라운드와는 시차를 좀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과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40만 원, 224에서는 꼭 넘어야 확실한 반등, 확실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국내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좀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 모멘텀은 일부 약화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새롭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기 주도주는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닌 바이오 종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흘러갈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주수의 섹터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반등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가 조금 더 크게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2차전지는 바이오보다는 좀 약하지만 일단 상승을 동반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마다 영상을 업로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건 언제죠? 장중입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전업 투자분들은 제 영상 안 보고 다른 거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아마 따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층들은 다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창구가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시더라도 장중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어떤 게 있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콜딩스만 이야기하는 텔레그램 단방향, 문자 발송 단방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여 인원에 따라서 텔레그램으로 하냐, 문자로 하냐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참여해주신 인원 모두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한 42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 신청이 되면 텔레그램 운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뭐 부담 없이 문자로 좀 발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추후 서비스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경험치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무료로 한시 운영을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경험치를 쌓고 데이터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추후에 이 무료 브리핑이 좀 괜찮았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좀 만족스러웠다 하면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좀 불만족스러웠고 유료 서비스 전환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1에서 2개월 정도만 받아보시고 그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시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좀 신청받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드릴 건지 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브리핑 드린 내용인데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브리핑 드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충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다, 이 정도만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정지해 두시고 어떤 내용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9일 어제도 시간대별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타이핑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때문에 등락폭 크고, 그리고 포스콜린스, 하이닉스, 바이오 쪽 어떻게 시작할 건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중에 포스콜린스가 안 빠지는 이유, 그리고 전일 고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 추세 변곡점인 121선에 걸쳐서 마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수급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간차별로 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린 거 확인 가능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다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 장 시작하고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장마감 때는 포스코니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작성을 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 다 영상 하나하나씩 멈춰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시면 이런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체험 가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콜딩스 뭐 잘 마감을 해줬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푹 쉬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뭐 특별한 이벤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천지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단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